안녕하세요. 선반 작업 두 번째 시간 바깥지름 가공하기 수업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못따기 작업입니다. 이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못따기 한 이유로는 첫 번째 공작물을 조립하기 위해서 보면 이 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못따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너트가 있을 때 이 너트를 축으로 조립할 때 이 못따기가 있어야지 축에 상처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만약에 못따기를 하지 않고 공작물에 너트를 조립한다고 했을 때 이쪽 가장자리 부분이 꼭지점 부분이 마모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이전 시간에 배웠지만 하중은 어떻게 되나요? 단면적 A분의 무게 P로 봤을 때 응력이 발생되죠. 이 응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면적을 크게 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못따기가 있어야 됩니다. 못따기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못따기 바이트와 황삭 바이트를 45도 꺾어서 못따기 한 경우가 있습니다. 못따기용 바이트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황삭이나 정삭 못따기 보면 공구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공구 표시를 통해서 이 못따기 바이트인지 황삭인지 정삭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못따기 부분에 다림질 절삭할 때에는 회전수를 최저로 합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외경을 1000에서 1200 rpm으로 조정합니다.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160에서 아닙니다. 못따기 같은 경우는 620 rpm 조정합니다. 한 절반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못따기 치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칼라 눈금을 합니다. 마이크로 칼라가 몇 개 있다고 했죠? 보면 세로 마이크로 칼라 그리고 오른쪽에 가로 마이크로 칼라가 있습니다. 한 눈금당 0.02mm가 사용됩니다. 반드시 인지하고 있기 바랍니다. 못따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 작업 순서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로 이송 핸들이나 세로 이송 핸들을 이용하여 못따기 할 부분을 터치합니다. 보면 못따기 할 부분이 이게 터치하는 겁니다. 세로 마이크로 칼라를 이용해서 깊이 방향으로 가로 마이크로 칼라를 이용해서 길이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이송 핸들 마이크로 칼라를 0으로 맞춥니다. 0으로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 아래에 그린 것 같이 C2가 뭐냐면 2mm입니다. C가 챔퍼입니다. 챔퍼가 못따기입니다. 나중에 캐드도 보면 명령으로 C하면 챔퍼가 쳐집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핸들을 돌린 후 주축을 회전시키고 2mm만큼 이송한 후 후진합니다. 못따기를 2mm 가공했으면 그 후 다시 뒤로 후진해야겠죠. 가로 이송 핸들을 이용하거나 세로 이송 핸들을 이용하는 방법은 방향만 다를 뿐 같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칼라의 원리입니다.
정확한 치수로 공작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칼라 눈금을 이용해야 됩니다. 마이크로 칼라가 가로와 세로가 있다고 했죠. 마이크로 칼라는 순환사가 앞나사 속에서 이례전하며 그 나사의 1피츠만큼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마이크로 칼라 1눈금이 0.02mm입니다. 그리고 위례절하면 4mm가 되겠습니다. 작업 순서입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 칼라 한 눈금은 0.02 별표. 위를 회전할 때 가로 이송 핸들 길이 방향으로 3mm 이동하고 세로 이송 방향으로 10mm 이동합니다. 이 10mm와 18mm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의 치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 칼라 눈금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가로 이송 핸들을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분 터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게 공구고 공작물이라고 봤을 때 공구가 공작물에 터치했죠. 이 닿는 면을 0으로 항상 세팅합니다. 0. 즉 길이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0이 되겠죠. 세 번째, 터치가 되면 가로 이송 핸들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를 0으로 맞춥니다. 가로 마이크로미터가 그 마이크로미터 바로 앞에 보면 돌리는 게 있습니다. 돌리는 걸 0으로 눈금으로 맞추면 됩니다. 네 번째, 같은 방법으로 세로 이송 핸들을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터치합니다. 이쪽에 외경을 터치하면 길이 방향으로 0으로 하면 되겠죠. 가로 할 때는 이 단면을 터치하고 세로 할 때는 이 외경을 터치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단면 가공할 때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체 길이를 재는 후 필요 없는 부분을 가공합니다. 만약에 3mm가 남았다면 이송 핸들을 마이크로 칼라 눈금에 1mm 맞춘 후 세로 핸들을 전지시켜 가공합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 1mm를 줄일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3mm까지 거쳐 가공합니다. 정확한 치수를 위해서는 가공에서는 0.2mm 정도 다림질 여유를 남겨준 상태에서 가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깊이 방향으로 할 때는 우리가 황삭을 할 때는 가공 치수를 2mm 정도 남겨둡니다. 2mm 가공하고 나서 한 0.8mm 정도를 가공한 후 0.2mm 남았을 때를 정삭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자기 황삭과 정삭이 나와서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황삭 같은 경우에는 가공량이 많았을 때 그리고 정삭 같은 경우에는 정밀하게 다듬을 때 우리가 황삭과 정삭을 사용합니다. 황삭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2mm 정도, 정삭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0.5 이하, 보통 0.2mm 정도 줍니다. 한꺼번에 황삭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밀도라든지 가공 치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황삭을 하면서 치수 측정하고 황삭하면서 치수 측정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공 치수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름의 경우 가공 선반의 차이에 따라 마이크로 칼라 눈금을 2mm 조정했을 때 2mm 가공되거나 2배인 2mm 가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로 마이크로 칼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세로 마이크로 눈금을 1mm 주었다면 전체 공작물에 가공되는 치수는 몇 mm일까요? 1mm일까요? 아닙니다. 2mm가 가공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로 마이크로 칼라 같은 경우에는 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면과 이쪽 면이 가공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배가 가공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6번은 별표 3개 쳐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세로 마이크로 칼라 같은 경우에는 단면 외경을 봤을 때 1mm 깊이로 들어간다면 가공되는 치수는 2mm 2배가 됩니다. 7번째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공할 부위에 지름 경우 30mm 크고 길이가 5mm인 경우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칼라 이용한 치수 맞추기 작업 순서입니다. 바이트를 후진한 후 이송인들의 2mm 맞추고 같은 방법으로 3mm까지 합니다. 세로 핸들의 눈금을 5mm까지 가공하면 완성됩니다. 가공 요인은 보통 0.2mm 둡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이크로 칼라 유튜브라든지 자주 찾아봤는데 그에 맞는 실습 영상이 없어서 여러분들 차후에 계약할 때 마이크로 칼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마이크로 칼라 눈금 조정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합시다.